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공공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그 유명한 경제학 교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프면 사과를 사 먹고 추우면 옷을 사 입잖아요?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국방 서비스는 왜 아무도 직접 돈 내고 사질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국방이나 사과나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순간 공공재가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국방 서비스처럼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대체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배제성은 뭐냐면 돈 안 낸 사람 못 쓰게 막을 수 있냐 이거고요. 경합성은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쓸 게 줄어드나 이겁니다. 자, 사과를 생각해 볼까요? 돈 안 내면 주인이 못 먹게 하죠? 배제성 있습니다. 내가 하나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 사과가 하나 줄어들죠. 경합성 이것도 있네요. 근데 국방은 어때요? 세금 좀 안 냈다고 저 사람 집 위로는 미사일 막아주지 마세요.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배제성이 없습니다. 제가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전이 줄어들지도 않죠? 경합성도 없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럼 공공재라는 건 돈 안 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고 닳는 것도 아닌 그런 거네요. 교수님, 혹시 다른 예는 또 없을까요? 그럼요.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가로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두운 밤바닥을 지키는 등대도요. 그 불빛이 저 배는 세금 안 냈네? 하면서 피해서 비춰주지 않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아주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공공재가 가진 바로 이 특징,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따라붙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무임승차의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시작에서 공공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교수님, 무임승차요? 그거 버스 요금 안 내고 그냥 타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다는데 누가 바보같이 자기 돈을 내려고 하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사람들은 공공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굳이 돈 안 내도 누군가 만들어주면 난 공짜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 학생이 말한 누가 굳이 돈을 내겠냐는 그 질문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을에 아주 멋진 공원을 하나 짓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원을 짓는데 딱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 10명은 이 공원이 생기면 각자 200만 원어치의 행복과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모두가 1,000만 원씩만 내면 자기가 낸 돈보다 2배나 큰 이득을 보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주 합리적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누군가 슬쩍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나 1명 빠진다고 공원 안 짓는 건 아니겠지? 나 빼고 9명만 돈을 내도 공원 어쨌든 지어지잖아. 와, 그럼 나는 돈 한 푼 안 내고 200만 원 이득을 완전 공짜로 누릴 수 있겠네? 이게 바로 무임승차자의 아주 합리적인 계산법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마을 주민 10명 모두가 방금 그 사람처럼 똑똑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아무도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결국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되었을 그 좋은 공원은 아예 첫삽도 뜨지 못하고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꼭 필요한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이걸 바로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정부가 아예 세금으로 돈을 싹 걷어서 국방 서비스나 공원 같은 걸 직접 만들어주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게 바로 정부인 거죠. 하지만 이게 정부에게도 결코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국방, 공원, 도로 같은 공공재는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다 같이 돈을 냅시다 하면서 강제적으로 비용을 걷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임승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정부는 뭘 보고 공원을 더 지을지 아니면 가로등을 더 설치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뭘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바로 그게 정부가 부딪히는 두 번째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낼 유인이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정부가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 공원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는 공원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부가 이 사람은 돈을 더 낼 생각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세금을 더 많이 매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속으로는 원하면서 에이, 전 별로 필요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게 전혀 없죠. 이러니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공공재를 진짜로 얼마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공공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그 어려움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재는 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그리고 내가 쓴다고 남이 못 쓰는 게 아닌 비경합성,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 둘째,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공짜로 혜택만 보려는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셋째, 그 결과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마지막 넷째,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뭘 얼마나 원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딱 알맞은 양을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배운 공공재의 개념을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꼭 필요한데 아직 없는 공공재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걸 만들려면 어떤 비용이 들고 또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